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시티 또 뭐 로봇, 첨단 기술 이런 말 들으면 되게 미래가 가까이 온 것 같잖아요. 네, 그쵸.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이런 기술 도입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가 안보랑 딱 충돌할 때는 더 그런 것 같고요. 맞습니다. 기술 자체는 좋은데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 또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복잡해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사례. 타이페이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려다 엄청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던 로봇계 이야기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그 로봇계 사건이요. 네,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 첨단 기술 도입의 꿈이 어떻게 안보 우려로 번졌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타이페이 로봇계 안보와 기술 충돌 관련 기사들을 좀 검토해 봤거든요. 네, 저도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타이페이시 경험을 보면서요. 기술 혁신하고 안보 유지, 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리고 이게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 또 한국 상황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타이페이시가 뭘 하려고 했던 건지 그 계획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타이페이시가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하면서 네 발로 걷는 로봇계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로봇계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건가요? 네, 약간 그런 이미지죠. 이 로봇개들이 이제 도시 곳곳, 특히 인도 같은 데를 순찰하면서 뭐 도시 환경 데이터라던가 시설물 상태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도시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미래적인 계획이었죠. 듣기만 해도 되게 신기한데요? 근데 이 멋진 계획이 왜 갑자기 논란이 된 거죠? 문제가 된 건 바로 그 로봇계의 출신이었습니다. 출신이요? 네, 핵심 본체가 중국 항저우에 있는 유니티리 로보틱스라는 회사 제품이라는 게 알려진 거예요. 아, 중국산. 그렇죠. 아시다시피 대만이랑 중국 관계가 좀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로봇이 도시 데이터를 막 수집하고 돌아다닌다? 여기서 바로 시민들이나 정치권에서 이거 데이터 유출되는 거 아니냐, 국가 안보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터져나온 거죠. 단순히 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반발이 클 수 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안보 위협 같은 게 제기됐나요? 여기로 이제 보안 전문가들의 경고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왕청민이라는 군사 보안 전문가가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이 로봇개들이 그냥 인도만 찍고 다니는 게 아니라 활동하면서 도시의 도로망이라던가 다리 위치, 심지어 아주 좁은 골목길 구조까지 이런 기반 시설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의 상세한 지리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 이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만약에 유사시가 발생하면 이런 정보가 군사작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왕청민 전문가가 과거 사례도 언급을 했어요. 예전에 중국 스파이가 대만에서 그냥 일반 측량 장비인 척하면서 군사시설이나 도로 정보를 몰래 수집하다가 걸린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 로봇계가 뭐 의도했든 안 했든 약간 움직이는 정보 수집 센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였습니다. 기술 자체가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지적한 거죠. 과거 사례까지 있으니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럼 정치권 반응은 어땠어요?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강하게 반발했죠. 특히 집권당인 민주진보당, DPP 소속 시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중국산 기술 제품에 숨겨진 백도어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런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네. 백도어요. 그건 뭔가요? 그게 뭐랄까 정상적인 경로 말고 시스템에 몰래 접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뒷문 같은 거예요. 아, 비밀 통로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의원들은 이 백도어를 통해서 로봇계가 수집한 민감한 데이터, 예를 들어 뭐 정밀 지도 정보나 특정 시설 영상 같은 게 중국 서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장 사업 멈춰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시정부가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이 지적하기를 타이페이 시정부가 처음에는 이 로봇계 본체가 뭐 미국 기술이다 아니면 대만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핵심 부품은 중국산이었다는 거죠. 말이 달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부정확했거나
아니면 혹시 일부러 숨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들 불신이 확 커진 겁니다. 단순히 기술 문제를 넘어서 정부 신뢰도 문제로까지 번진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지점이네요. 기술 도입할 때 투명성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 정보, 특히 원센지 같은 걸 투명하게 공개 안 하면 나중에 문제 터졌을 때 파장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도입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타이백시 정부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대응했나요? 네, 시정부. 정확히는 이제 사업 담당 부서인 신축공정처인데요. 여기서 일단 해명을 했어요. 이 로봇계는 아직 테스트 단계고 정식 사업에는 투입 안 됐다. 아직 정식은 아니었다? 네, 그리고 외부 보안 인증이나 정부 승인 절차도 아직 안 끝났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만산 제품이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제품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럼 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네, 대만의 디지털부에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현재 규정상 중국산 IT 제품은 중앙정부 허가 없이는 공공사업에 쓸 수 없다. 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로봇계 건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 요청 들어온 거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통제 장치가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번 로봇계는 아직 그 절차를 안 밟은 상태다. 이걸 분명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로봇계 순찰 프로그램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중단됐군요. 네, 원래는 2025년 4분기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논란 때문에 사실상 백지화된 걸로 보입니다. 외부 보안 인증이랑 정부 승인 없이는 절대 운용 안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안타깝네요. 근데 이 과정에서 비용 문제도 좀 있었다면서요? 네, 그것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로봇계 도입하고 테스트하는 데 들어간 돈이 한 70만 신 대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될까요? 후회되네요. 그쵸. 근데 일부에서는 아니 이 정도 비용이면 왜 처음부터 보안 우려가 적은 대만 자체 기술이나 다른 나라 제품을 알아보지 않았냐 이런 비판도 나왔어요. 너무 비용만 생각하다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정말 혁신적인 시도가 안보라는 벽에 부딪혀서 좌초된 셈인데 이 타이페이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 상황하고도 연결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중국산 로봇 점유율이 꽤 빠르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산업용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 쪽에서요. 그래요? 네, 가격 경쟁력도 있고 기술력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타이페이 사례는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중국 로봇 기술 모입이 늘어날수록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서비스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같은 중요 산업 시설에 중국산 로봇이나 관련 시스템이 들어온다. 그럼 타이베이처럼 데이터 보안 문제, 또 핵심 기술에 대한 의존성 심화 문제 같은 데 불거질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싸고 성능 좋다고 덜컥 도입할 문제는 아니겠네요. 네, 오늘 타이베이의 로봇계 논란을 통해서 첨단 기술 도입의 이면, 그 복잡한 측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향한 열망과 국가 안보, 또 데이터 주권이라는 이 중요한 가치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지 참 우리 모두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지정학적 긴장이 좀 높은 시기에는 공공 영역이나 국가 핵심 인프라에 외국 기술을 도입할 때 과연 어느 수준까지 열고 또 어느 수준까지 통제하고 감독하는 게 맞을까? 이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